내가 남들만큼 투자를 다 했는데 물고기가 죽는다, 이거는 분명히. 안녕하세요, 수족관 작시입니다. 오늘은 나무 토막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제 찍은 영상에서 손님들이 망치는 좀 부담스럽다고 하시는데 이거 들고 나오는 거는 마이크 겸, 그리고 제가 목수인 거를 어필하려고 들고 나왔어요. 수족관 사장님들이 가장, 이거는 그냥 뭐 물론 다른 수족관 사장님 얘기는 아니고 제 기준인데요, 듣기 가장 힘든 질문이 왜 죽어요? 갑자기 딱 수족관 띠 와가지고 우리 집 물고기가 자꾸 왜 죽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 그렇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알아요? 뭐 그분이 어항 얼마나 거 쓰시는지, 여과기는 뭐 쓰는지, 물고기 뭐 키우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물어보실 때는 사실 어항 사진이랑 뭐 생물 영상, 그리고 물고기가 죽었으면 어떻게 죽었나, 뭐 그리고 직전에 동영상 같은 거 찍어 두신 게 있으면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사실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속마음은, 아니 왜 나한테 사지도 않았는데 왜 나한테 물어봐? 이거는 제 속마음이에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 어항을 구성해 주신 분들은 분명히 뭔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구성을 해갖고 여러분들께 권했을 거고, 물고기 상태도 분양해 주신 분이 사실 가장 잘 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지난번에 제가 그 구피 검역 영상을 한번 찍어서 올렸잖아요. 검역을 했더니 물고기가 진짜 너무너무 잘 사는 거야. 저는 사실 막구피 검역 안 하거든요. 검역하면은 약값이 더 나와요. 그리고 시간도 더 수고스럽고 그랬는데, 하니까 또 물고기가 안 죽고 그냥 몇 달씩 뽀기더라고. 몇 달? 하여튼 먼저 데려왔던 애들까지 다 썩 검역을 했었는데, 한 2달 전에 데려온 것도 아직도 새 것처럼 쌩쌩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사실 물고기를 분양해 준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손님들 대부분이 어항에 갖출 거는 다 갖추고 있어요. 뭐 어항, 여과기, 히터, 바닥재 다 갖춰놓고 키우시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어항에 한 끗의 문제는 있긴 있어요. 이거 제가 봤을 때예요. 물론 의견은 다 분분하겠지만, 그 중에 이제 제일 문제인 게 여과력을 좀 부족하게 키우신 분들이 많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대부분 인터넷에서 최저가 찍어서 세트 어항 사다 보면은 측면 여과기가 오지 슈퍼쌍기가 오지는 않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은 저희 동네 할머니들, 구피하시는 할머니들이 있어요. 5무리가 계신데, 그 할머니 분들이 이제 원래는 다 측면 여과기를 고집을 하셨어요. 측면 여과기가 가격도 제일 싸고 만만하고 코드만 꼽으면 물만 나오고 얼마나 만만해. 근데 어떤 할머니가 이제 자꾸 죽으니까 고민을 하시길래, 이 할머니가 좀 돈을 좀 쓰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평소보다 10,000원 더 비싼, 그러니까 이제 기포기까지 같이 사야 되니까 평소보다 10,000원 비싼 슈퍼쌍기랑 기포기를 제가 연결을 해드렸어요. 어차피 그래봐야 슈퍼쌍기는 10,000원이고 기포기 2구짜리 하면은 10,000원 좀 덜 나오잖아. 그래갖고 그렇게 권해드렸는데, 이 할머니 물고기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야. 갑자기 어항에서 막 냄새도 안 나고 트러블 없이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랬더니 제가 권하지 않더라도 할머니들이 알아서 이거 다 사러 오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셔야 돼요. 이게 수족관 사장들이 괜히 팔아먹으려고 권하는 게 아니라, 저희 매장에 참고로 그 슈퍼쌍기 밑에 여과기는 팔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제가 파는 물고기 기본 단가가 최소 한 쌍에 50,000원부터기 때문에 괜히 이상한 거 권했다가 손님들이랑 트러블 나는 게 싫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뭐 수족관이 망하는 영상, 망하는 이유 이거 한번 찍었었더니 어떤 분께서는 물방에서 좋은 거 권하지 수족관에서 생물 좋은 거 담아주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던 분도 계셨어요. 근데 저는 이 댓글을 보고 며칠의 고민에 빠졌어요. 아니, 나는 내 손님들이랑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 물고기를 잡아줄 때도 손님한테 직접 고르게 하거나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건강한지 설명을 다 해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손님한테 골라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건강한 걸로 달라 그러면 저는 진짜로 건강한 걸 줘요. 만약에 문제 있으면은 저는 그냥 짤없이 그냥 변기에 다 갖다 버리거든요, 물고기를. 근데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가슴이 진짜 아프더라고요. 야,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왜냐면은 저는 물고기를 오히려 좋은 걸 더 분양을 해줘서 이 사람이 물고기를 자신감을 갖고 나를 믿고,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속된 말로 종교처럼, 와, 청춘수족관 장영자면 내가 믿고 다 사도 돼,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저는 할머니한테까지도 축양장을 팔았어요. 왜냐면은 이 할머니가 어느샌가 다른 수족관을 언급할 수 없지만은 동네에서 했었을 때랑 완전 다른 거죠. 제가 권하는 건 좀 더 뭔가 생긴 거는 좀 심플하지 않고, 가격도 조금 제품이 당연히 다르니까 비싸고 하지만 잘 커. 그리고 항상 저는 건강한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제가 영상 꾸준히 올린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타민도 먹이고 면역 강화제도 먹이고 아미노산도 먹이고 사료도 여러 가지를 주고, 생브라인 슈림프는 진짜 365일 중에 진짜 한 350일은 시간이랑 날짜 꼬박꼬박 지켜서 주지 않나, 저는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댓글을 보니까 가슴이 진짜 아프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생물 고르실 때 물론 예쁜지 안 예쁜지를 먼저 보실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소개팅이 나가셨는데 이제 소개팅을 친구가 해준다고요. 그러면은 야, 예쁘냐 이렇게 먼저 물어보지 건강하냐 이렇게 물어보진 않잖아요. 근데 생물 분양받으실 때 건강한지 아닌지도 굉장히 많이 따져보셔야 돼요. 그리고 물고기는 10마리를 사오잖아요. 그러면은 6, 7마리만 살려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물이 이동되면 당연히 면역력이 떨어져서 죽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어쩌겠어요. 이거는 뭐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검역도 하고 좋은 거 먹이고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손님분들도 이런 건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이미 정말 갖춰
갖춰놓을 걸 다 갖춰놓으신 분들이라면은 내가 잘못해서 물고기가 죽은 게 아니다, 애초에 그냥 좀 물고기 상태가 별로였구나, 이런 거를 먼저 의심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는 너무 좋은 상품들에 노출이 돼 있어요. 진짜 옛날이랑 비교도 안 될 만큼 물생활용품도 많아지고 제조하는 회사도 다양해지고 형태도 다양해지고 심지어 제품들도 다 괜찮아요. 너무 막 무슨 뭐 홈다리 같은 데 보면은 싸다고 막 광고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엄청 막 싸다고, 짱이라고. 근데 이런 것들을 한 번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괜히 싼 이유가 아니거든요. 괜히 싼 게 아니에요. 근데 제 생각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물생활 잘 하시는 분들 특징이 대부분 완전 최상급은 아니더라도 완전 최핫바리는 아예 안 쓰신다는 공통점 같은 게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래도 손님도 딱 어항 보거나 이 사람이 물고기 관찰하는 거 보면은 물고기 잘 키우는구나 라는 게 확신이 서요. 왜냐면은 제 손님들 중에 그런 아저씨들 몇 명이 있어요. 이 사람들 어항 보면은 흠잡을 것도 없어요. 오히려 저보다 잘 키워요. 근데 그냥 이분들 지금에서야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완전 저급 핫바리는 아예 안 쓰시고 그래도 중진 정도 상품을 쓰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들거든요. 그리고 평소에 물고기 관찰을 잘 하세요. 여러분들이 물고기가 계속 죽는 게 고민이시라면은 이거는 여러분의 잘못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어느 정도 다 투자는 해놓은 상태에서 내가 남들만큼 투자를 다 했는데 물고기가 죽는다, 이거는 분명히 분양에서 뽀록이 났을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물고기가 딱 어항에 딱 들어갔더니 갑자기 막 지느러미 다 넣고 막 숨 헐떡헐떡거리고 막 채색이 막 변하고 막 이러면은, 사람으로 따지면은 갑자기 내가 어느 공간에 들어갔더니 막 배마름 오고 갑자기 막 피부 거목이 타고 머리카락 빠지고, 그러니까 방사능 피폭된 것처럼 그런 현상이 어항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지금 딱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그러면은 그게 용품에 있었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물고기를 분양받아 올 때 꾸준히 한번 잘 보세요. 그 사람이 물고기 키우는 패턴을. 예를 들어서 제가 손님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데, 손님들 집에서 개인 분양 많이들 하시잖아요. 좋아요, 아주 멋있어요. 근데 더 잘하려면은 내가 물고기 어떻게 키우는지를 항상 인터넷에 어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손님들한테 권하는 팁은 홈다리 같은 데다가 계속 사진을 찍어서 매일 데일리로 올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물고기를 열심히 키우는 사람이구나, 믿음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여러분이 갖춰놓을 건 다 갖춰놨었다면은 물고기가 계속 죽는 거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분양받은 물고기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환수 미루지 마세요. 편집 끝내고 나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까먹고 안 찍었어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